안녕하십니까. 주리세 채널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승계와 관련된 얘기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027년도 세제 개편안에 보면은 가업승계가 주로 자녀한테 주는 내용이죠. 그런데 요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받는 거 말고 제3자한테 주면 어떠냐. 또 외부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 종업원한테 승계를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액을 조금 줄여주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신설이 됐냐면 일단 기업이 계속해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1세대, 2세대 경영자분들이 계속해서 고령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업을 계속 가능하게 이제 경영을 좀 지원해주는 의미에서 승계 제도가 필요하다. 근데 내부적으로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부에서 우리 자녀가 받지 않고 기술이나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전수를 해줄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승계의 지원 제도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친족한테, 가족한테만 주는 승계를 넘어서 내부 승계와 외부 M&A 지원까지 확대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이게요, 여러분들 창업주가 있죠. 창업주가 자녀한테 주는 거, 요거를 바로 가업승계라고 합니다. 자녀한테 주면은 가업승계로 120억까지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줄여주는 가업승계 증여 제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지금 세법 개정안 나온 걸 보니까 2027년부터는 요건이나 사후 관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놔서 가업승계가 좀 많이 좀 어려울 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녀가 만약에 안 받는 경우를 생각을 할 때 창업주 입장에서는 외부에 파는 M&A로 파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부에 종업원들한테 파는 내부 승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가업승계에서는 이제 증여세에 관한 증여특례 제도로 해서 혜택을 주고 있었지만 이 내부 승계나 M&A 쪽은 혜택이 없었는데 오늘 내용은 바로 이 M&A에 대해서도 내부 승계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됐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냐? 대상은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 미만인 가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시행령에 위임을 할 텐데요. 일단 매도자는 2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의 최대 주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도자 입장이고요. 매수자는 동일 업종 내 10년 근무한 개인 또는 법인, 이거 외부에서 이제 근무하는 외부의 동일 업종이 되겠죠. 이런 사람이거나 또는 내부의 임직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 이 회사를 인수받을 때 거기에 대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개정안을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우리나라가 이거를 자녀한테 주거나 아니면 외부에 팔거나 아니면 내부에 승계를 해주는 내용들을 합해서 일본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있어서 벌써 한 4대째, 5대째 내려가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거를 사업승계라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가업승계가 아니라 사업승계라는 용어로 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사업승계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렇게 그 법이 구체적으로 이제 M&A하고 내부 종업원 승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사업승계에 대한 유형이나 양도, 비율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대통령령이 아마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업종이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데 가업상속 공제 대상 업종 727개죠. 요거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이 약간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누가 대상이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이 대상이다. 웬만하면 중소기업들은 많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계속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인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자 요건이 있고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승계 기업과 동일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개인 기업, 외부 이제 M&A를 할 때 요거를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 또 피승계 기업에서 5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임직원, 이제 내부 직원이죠. 내부 직원이 이 사업을 승계를 받을 때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얼마를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거냐, 그 부분이죠. 보면은 이게 주식으로
식으로 팔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가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안에 그 주식을 가지고 이거를 또 넘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안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개인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일단 개인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넘길 때 영업 양수도의 방법으로 주로 많이 해요. 영업 양수도 같은 경우에는 필요 경비가 60%까지 인정이 되면서 최대 40%를 세율로 맞는다고 하더라도 60%가 까지니까 거의 한 40%에 대해서 40% 세율 맞으면 한 16%, 약 한 20% 미만으로 세금을 부담하면서 이 사업체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은 영업 양수도 형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혜택이 크냐라고 하면 이렇게 넘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법인 같은 경우에 주식으로 넘기는 경우나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은 20%의 세액 감면을 해준대요. 그런데 우리 사업용 자산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죠. 양도소득세는 최대 한 45%까지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세율이 40%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공제 받으면 한 28% 정도 내는 건데, 거기에서 20% 깎아줘도 한 25% 정도 세금을 내는 거니까 세금이 많죠. 이게 더 많아요. 차라리 오히려 영업 양수도로 넘기는 게 20% 미만으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주식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20% 세액 감면을 해주면 우리나라 주식 대주주 같은 경우에 3억 미만이면은 20%고 3억을 초과하게 되면 25%입니다. 거기에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붙고 증권거래세까지 붙고 해서 매매가액이 3억 이상인 분들이 많으니까 거의 한 28%, 30%까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텍스 붙으니까 거기에서 할인을 해주면 세금이 20% 깎이면 한 6%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24, 5%가 되니까 보통 한 20%에서 24% 정도 되는 세금을 법인 같은 경우에는 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혜택이죠. 그런데 한도가 있다는 거야. 이거 세액공제는 해주는데 경영연수 곱하기 5천만 원의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했으면 5억이죠. 20년 했으면 10억이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크냐라고 하면은 세금에 대해서 직접 깎아주는 거니까 뭐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적다면 적겠지만 오래 사업하신 분들 거를 영업 양수도로 가지고 오게 되면 유리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그런 것들을 감면을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적용 기간은 이게 문제예요. 28년 1월 1일부터 30년 12월 31일까지 2030년까지만 해라 하는 내용인데, 특례제도들은 이게 그 효과를 발휘하면 조금씩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까지라고 해서 이게 딱 중단될 거냐, 이런 사업 승계가 이제 활성화되는 측면에 지금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또 추가적으로 연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0%가 줄고요. 또 매수자한테도 또 깎아줘요. 5년간 소득세하고 법인세의 10%를 세액 감면을 해줍니다. 감면세액에는 뭐 농어촌 특별세나 이런 것들이 붙게 마련인데 이것도 비과세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는 거는 맞습니다. 매수자한테는 소득세, 법인세의 10%를 추가적으로 해준다, 그런 내용으로 실제 소득세, 법인세 감면 규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사업승계를 받으면 사업장에서 나오는, 개인이면 소득세를 낼 거고 법인이면 법인세를 낼 건데 이것도 10%씩 감면을 해주겠다. 이것도 한도는 있어요. 연간 5억 원씩. 그래도 5년이면 얼마예요? 25억을 감면을 해주는 거죠. 굉장히 큽니다.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업승계로 가지고 오시는 것도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후관리가 있어요. 사후관리는 5년 동안 합니다. 이게 M&A나 내부 승계를 하고 나서도 5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4가지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일단 주식이나 출자 지분 감소시키지 마라라는 거예요. 사고 났으면 그대로 유지를 하라는 거고, 또 사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용 자산 승계받은 거, 특히 부동산 같은 거 처분하면 안 되고요. 감면받은 게 있으니까. 또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 급여액의 10% 이상 감소가 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게 사업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앞으로 사업이 고도화되면서 AI나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소를 안 시키고 유지를 할지, 이런 거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승계받은 사업장을 1년 이상 휴업이나 폐업하지 마라. 이게 바로 매수자에 대한 4가지 요건이고, 매도자, 판 사람은요, 이거 팔았으니까 다시 또 이거 내가 괜히 팔았네, 다시 또 사업 승계로 갖고 오거나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아들한테 줘야지 하고서 다시 사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용 기간이 28년 1월 1일부터 30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28년에 이런 것들 받으실 수 있도록 사업 승계가 준비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사업 승계도 이게 만약에 지금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내부 종업원이 있다, 아니면 외부에 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얘기를 해서 어떤 가격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회사 내부에서는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법인 기업이라고 하면 법인에서의 사업은 준비가 잘 되고 진행이 되기가 좀 쉽지만,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부동산이 껴있으면 이 부동산을 어떻게 같이 넘기게 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만 넘기게 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그래도 이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부터 미리 우리 사업장은 어떻게 외부에 M&A를 하더라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장으로 요약해드리면, 이제 가업승계로 해서 우리 자녀들한테만 주지 않더라도 3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부의 3자 아니면 종업원 내부의 종업원한테 할 수 있는 거고요.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20% 주식 양도소득세나 사업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20% 세액 감면을 해주고, 매수자는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세액 감면을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년간 사후관리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미리 잘 준비하셔서, 혹시 파시려고 하는 사업체가 있다면 미리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를 여러분들 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시고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